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금요일에 미국 장이 안 좋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괜찮았죠. 요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이 괜찮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경동 인베스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요즘 강원도 태백과 삼척 일대에 티타늄 조광권을 획득했다는 이슈로 아주 핫하죠. 그리고 정부와 삼성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제가 어제 멤버십 가족분들께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동 인베스트였어요. 지금 밀봉은 상당히 높은 느낌인데 강력한 이슈가 있고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자리라서 단타로는 대응해 볼 만하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더라고요. 일봉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지켜봤고요. 그런데 조금 내려오길래 14만원대 주식이니까 어제 종가였던 14만 500원에 200주만 매수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이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체결이 되었으면 오늘 완전 바닥에서 잡은 거죠. 아무튼 체결이 안 되길래 위에서 빨리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 VI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고점이 16만 원이어서 오늘 이거는 뚫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켜보니까 역시 16만 원을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6만 5천 원 찍고 내려오길래 일단 여기서 50%를 먼저 안전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이 21선을 완전히 깨면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 고점을 뚫길래 2차 VI도 들어가나 지켜봤는데 못 들어가고 내려오길래 여기서 남은 물량의 50%를 또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힘없이 흘러내리길래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더 흘러내려서 종가 11.03%로 마감했죠. 제가 어제 교육 영상에서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봉이 좀 높아도 단타로는 집중을 해서 대응해 볼 만해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8종목이나 상한가에 갔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철강 부문 계열사로 도금 공장과 컬러 공장 등 총 8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가격 인상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4월 출하분부터 열연 강판 가격은 톤당 5만원씩, 냉연 도금제도 톤당 3만원씩 인상한다고 하죠. 이번 가격 인상은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 보수 시즌을 맞아 물량 공급이 견조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부터 꾸준히 가격을 올린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이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일봉을 보시면 작년 11월 말 민노총 탈퇴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후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시세를 주면서 상승하다가 1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오늘 좋은 소식으로 다시 상한가까지 보낸 건데요. 거래대금은 65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 넘게 갭을 띄우고 장대 양봉으로 17%까지 올렸다가 횡보하면서 1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장대 양봉 하나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참 차트가 철강에서 답죠. 그 다음 비츠로시스 좀 보겠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전문 제조기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등에 납품하고 있죠.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송전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2036년까지
필요한 투자 비용을 56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전력 전선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재룡산업, 이화전기, 대원전선,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등 전력 설비 테마가 함께 상승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1월 대규모 유상증자로 이렇게 하한가를 가면서 동전주로 추락한 이후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동전주 탈출과 함께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다만 거래대금은 31억 정도로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5일선을 타고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RF 세미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다이오드 등 소형 반도체와 LED 조명 사업도 하고 있죠. 2차전지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공급 계약에 관한 판권을 이양받아서 본격적인 2차전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죠. 진평전자의 계열사로부터 원통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연간 5천만 셀에서 최대 1억 셀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10년이고 최소 물량 공급 시 약 3조 원, 최대 6조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죠. 이번 계약은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RF 세미의 빠른 실적 개선과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RF 세미는 한국,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전담하고 진평전자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라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달까지는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에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최대 주주 변경 이슈에 연이어 상한가에 가면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미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오늘 좋은 소식으로 또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3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3% 넘게 갭을 띄우고 아래로 살짝 뺐다가 그대로 들어올려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훅 빠지면서 11선 근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들어올려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적자 탈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SM100셀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회사로서 워터 펌프 및 자동차 엔진과 미션 계통의 제품을 생산해서 현대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에 납품하고 있죠. 또 알카라인 전지, 망간 전지, 2차 전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튬 앰플 전지 개발 양산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지난 3년간 연구 개발 끝에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SM그룹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백셀과 지코를 합병해서 SM100셀로 사명을 변경했죠. 이미 확보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서 리튬 티오닐 전지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산 및 산업용 기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회사만이 개발 생산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거래대금은 53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넘게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다시 쭉 내려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대형 은행들의 긍정적 실적 발표에도 추가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257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했지만 5일선을 딛고 다시 올라오면서 909포인트로 마감했죠. 요즘 상승 랠리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건 누구에게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잘 내려면 숨은 그림 찾기와 다른 그림 찾기를 잘해야 돼요. 숨은 그림은 말 그대로 좋은 이슈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모르는 종목을 먼저 찾아내는 건데 이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 찾기는 비슷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다 빠져서 조정을 받는데 왜 이 종목만 안 빠지고 버티지?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흘러내리지 않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다른 그림 찾기예요. 제가 어제 교육 영상에서 EN 플러스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많이 상승했죠.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걸 잘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관련 종목들과 다른 차트를 찾아내는 게 제대로 주식 차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숨은 그림과 다른 그림을 열심히 찾아보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